이번 시간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왜 필요할지 그 얘기부터 여기 오른쪽 공백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코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hg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키를 받습니다. 자, 175 이렇게요. 그 다음 wgt에다가는 몸무게를 받습니다. 65.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BMI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BMI를 만들려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hgt에다가 나누고 다시 할당을 하는데 100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코드와 똑같냐면은 hgt 나누기 100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할당 연산자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MI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자, BMI라고 하는 연산자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킬로그램인 WGT 나누기 HGT의 제곱. 자, 그러면은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여기 나누기보다 거듭 제곱이 더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의 제곱을 먼저 하고 킬로그램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BMI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BMI를 이렇게 실행해서 출력해 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썬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복사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10번 정도 계속 중복 실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값을 바꿔가면서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5줄이 10번 쓰였으니까 총 50줄의 코드가 되는 것이고 그 50줄의 코드에 대해서 당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간단한 수정사항 예를 들어서 hgt라고 하는 이 변수명을 hgt에서 하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풀 네임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10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30번을 바꿔야 됩니다. 자, 물론 find and replace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코드 내에서 뭐 ahgt라고 하는 다른 변수가 있다거나 hgts라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다른 변수명들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find and replace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코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또 함수가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파이썬은 오픈소스입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는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함수들을 만들어 기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코드는 다른 사람이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쓸 만한 코드를 누군가가 함수로 만들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만 여러분 회사에서 쓰는 코드라고 한다면 함수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함수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에는 이 def, define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로 시작을 하고 함수명과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함수죠. 함수면은 예컨대 수학식에서의 함수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y는 a, x1 더하기 b, x2 더하기 c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와 b는 이제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머신러닝에서는 가중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y절편이거나 상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것들이 변수예요. 그쵸? 그리고 변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x1과 x2를 뭐라고 하느냐? 매개 변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개 변수에 할당하는 이런 값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또는 전달 인수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x1에다가는 1을, x2에다가는 2를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이 연산 과정을 거쳐서, 즉 변환 과정 거쳐서 값을 y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런 동작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그 함수 동작하는 코드를 그대로 파이썬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하나만 더. 자, 한 줄 코드는 람다 표현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람다 표현식은 함수명이 필요 없는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을 사용하실 때 이 람다 표현식을 잘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코드를 간결하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수 만드는 법과 람다 표현식까지 확실하게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체질량 지수를 반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만들었었던 hgt, wgt 그리고 bmi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 때 wgt 나누기 hgt를 100으로 나누어서 거듭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설명했었을 때는 이 과정을 다시 hgt에 재할당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게 바로 여기 100이 아니고 2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hgt와 wgt가 바로 그 매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define 다음에는 함수 이름, 함수명 괄호에다가는 매개 변수 나열하고요. 여기 과정에서 그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받아서 변환 과정 거치고 그 변환 과정 거친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보기 좋게 해주면은 이렇게 코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gt는 175, wgt는 65. 자, 그런데 bmi라고 하는 것은 wgt 나누기 hgt를 미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먼저 중요하니까 괄호로 해주고 여기에 거듭 제곱 2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bmi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환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 이것을 함수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define 하시고 bmi, 여기서 받아줘야 될 것은 hgt와 wgt입니다. hgt와 wgt를 받고 함수도 조건문과 반복문처럼 맨 오른쪽에 콜론 넣어주고 4칸 들여쓰기. 주피터 노트북은 4칸 들여쓰기를 지원해 주는데 콜앱은 이렇게 2칸밖에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turn BMI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굳이 BMI에 할당하고 그것을 리턴하는 것 말고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리턴할 값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간결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코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BMI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서 BMI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BMI 실행하시고 여기에 HGT에다가 175, WGT에다가 65 이런 식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랩에서 이렇게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오면 보기가 싫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출력되는 소수점 자릿수만 바꾸고 싶으면 퍼센티지 프리시전은 이제 정밀도지 않겠습니까? 여기 뒤에 지정된 정수만큼의 소수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할 때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21.22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얘도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요 BMI 175, 65는 BMI 함수에는 HGT라고 하는 매개 변수와 WGT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각각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개 변수와 인수를 등으로 연결한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코딩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인수의 위치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얘가 65가 되고 얘가 175가 되면 이런 식으로 엉뚱한 값이 돼버려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와 전달 인수를 등호로 결합한 경우라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독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로 이렇게 매개 변수와 인수를 등호로 연결하는 코딩을 즐겨 하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방식으로 코딩 하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밑에 있는 방식으로 코딩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의 기본값 설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BMI라고 하는 함수도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오랫동안 갖다 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맨 위에 있는 줄이 이제 BMI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것이고, 소스 보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그리고 그 매개 변수의 기본값인 여기 등호 175, 등호 65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BMI를 그냥 실행했을 때 HGT와 WGT의 기본값이 전달되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BMI의 기본값이 없으니까 지금 실행하게 되면 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쵸?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 BMI라고 하는 함수는 HGT와 WGT라고 하는 아규먼트, 인수를 요구하는데 안 넣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설정해 놓으면 그때는 여기 함수의 괄호에 빈 괄호를 실행하면 이 기본값이 전달됩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값이 전달될 뿐 다른 값으로도 얼마든지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GT에다가 키 190, 몸무게 95 이렇게 입력하면은 또 바뀐 값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가지 더 재미난 사실은 함수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독스트링을 넣게 되면은
함수에 대한 설명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랫동안 있으면 함수에 대한 설명서가 맨 밑에 있죠. 이 함수는 키와 몸무게를 입력받아 신체 질량 지수를 반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달 인수의 기본값을 설정하거나 또는 함수의 설명서인 docstring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람다 표현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람다 표현식은 한 줄의 코드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반복문 공부할 때 리스트 컴프레hen션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람다 표현식도 사용자 정의 함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그것을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자,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함수를 복사해서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define 대신에 람다를 칩니다. define 대신에 람다를 치고요. 람다는 함수 이름 필요 없기 때문에 얘가 필요 없어요. 대신에 여기 함수명 안에 지정했었던 그 매개 변수를 나열하고요. 콜론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콜론 오른쪽에는 반환할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끝입니다. 람다 표현식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도 되는 것이지만 얘도 이렇게 BMI2라고 하는 별도의 변수에 넣어주면 이 BMI2가 마치 함수처럼 동작을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HGT와 WGT의 값을 넣어주면 마치 BMI2는 람다 표현식이긴 하지만 얘가 마치 함수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소스 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처리한 것이긴 하지만 함수처럼 되는 것이고요. 자, 또는 이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이 자체가 함수처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익명 함수라는 얘기를 이제 아시게 되겠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예컨대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apply 함수 같은 데에다가 람다 표현식을 넣어 주시면 간단한 함수를 즉석에서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 함수명과 중복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기존 함수명은 피하자입니다. 자, 먼저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1부터 10까지 연속한 정수를 갖고 있죠. 그놈을 썸을 해버리게 되면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더한 값, 즉 55를 반환해 줍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존에 있는 함수와 동일한 이름의 썸입니다. 그리고 그 썸은 x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 함수 안에서 y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다가 0을 먼저 할당한 다음에 x를 이렇게 반복문 실행합니다. 얘가 이제 리스트가 된다고 치면은 range나 리스트가 된다고 치면 첫 번째 원소부터 i로 받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0이었던 값에다가 마이너스 등호 i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x에다가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10까지 y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리턴할 y 값은 마이너스 55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sum이라고 하는 함수, 아까와 동일한 이름의 함수였는데 여기서 이때 함수는 파이썬에 이미 정의된 그 내장 함수고요. 얘는 사용자가 만든 함수입니다. 자, 사용자가 만든 함수 목록을 보고 싶으실 때에는 %who's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로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이것이 우선 쓰이는 겁니다. 파이썬의 기존 함수가 쓰이는 것 대신에 얘가 먼저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실행했었던 이 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55가 아니라 마이너스 55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엉뚱맞죠? 생뚱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실 때에는 기존에 있는 함수를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지어 볼까요? delete del 하신 다음에 sum을 하시게 되면은 방금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삭제했습니다. 삭제되었는지 보시려면은 %who's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사라지고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sum range 1부터 11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 함수를 다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있는 함수명과 같은 함수 이름은 피하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